교사와 교직원 등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 교육청 모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등교 수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이던 지역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 이용도 제한됩니다. 앞으로 대구 시민들은 모든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구시는 2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27일 오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잇따른 지역 감염에 교직원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학교들도 당분간 등교 수업을 축소하고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경산에 사는 부부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60대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이들이 근무하던 대구 지역 중학교 2곳은 즉각 등교 수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경의 한 대안학교 교직원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구 경북교육청 모두 등교 수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11일까지 초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초중학교는 등교 방식을 학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은 매일,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긴박한 상황에서 학습보다는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보내도 걱정, 보내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력 저하나 학습 격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아무래도 많이 느슨해져 있거든요. 전반적인 교과 과정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학업 성취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코로나19 재확산과 2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최근 열흘간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지역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이던 지역의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인 신라문화제와 해마다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안동 탈춤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 상설 공연은 8월 21일 중단하였으며 달빛 투어 달그락 로얄웨이 체험 프로그램은 취소하였습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시민운동장, 공원 등 종목별 구장, 안동체육관 등에 대해서는 8월 23일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배드민턴장, 볼링장도 8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매우 엄중한 결정이었습니다만 대의를 위해 일찍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탈춤축제, 민속축제, 그리고 시민체육대축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영천시도 한약축제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일축제와 별빛축제 등 일부 행사는 개최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만큼 다중시설과 주요 관광지 이용도 제한됩니다. 다중이용 시설과 관련하여 인고서원, 최무성 과학관,
천문과학관 화랑스라말은 운영이 중단되고 지상관광지 폐쇄 기간은 연장됩니다. 와인턴을 운주산 성마 조련센터는 휴관하고 시립도서관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생활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종교 활동을 통한 확산 우려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단위 교회 행사들도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젊은 사람들은 감염돼도 감기처럼 앓고 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로 앓고 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태어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대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쿡쿡쿡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만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 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구 시민들은 앞으로 모든 장소에서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구시는 2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다른 대도시도 앞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희망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4일부터 기존 급여 계좌를 통해 희망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오는 8월 3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대구 행복페이 카드로 받고자 하는 경우
9월 7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인문정신연수원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63개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는 생활치료센터 개소에 앞서 의료진과 소방, 경찰, 군 병력 등 40여 명의 운영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동과 김천, 포항의료원과 동국대 경주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에서도 고강도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와 실내 공공시설 휴관 등 방역 수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점심시간 포항 중앙상가의 풍경입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과 학생들로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거리는 대체로 썰렁하기만 합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 주말부터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아직 코로나가 막 제일교회 안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좀 다녔는데 그걸로 딱 2단이 위험하다니까 저녁부터 일찍 끝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일찍.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동안 느슨해져 있던 방역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차고 다니고 웬만해서 벗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근데 더 좀 마스크뿐만 아니고 손 소독하고도 좀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포항시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대응 수위를 격상했습니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12종류의 고위험 시설 1,300여 곳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실내 수영장과 체육시설 등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공 다중 이용 시설들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1차 대유행이 있던 지난 상반기 상황으로 되돌아간 건데 포항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수도권이나 타 시도로의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가 이제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이제 꼭 이제 시민들이 준수를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또 수도권에서 이제 그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제 그 출장 자제,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포항에 이제 오는 거를 좀 자제를 하도록. 하지만 포항시 내 일부 PC방은 여전히 영업을 하는 등 방역의 허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에 업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될 정도로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고강도 방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걱정 많으실 텐데 우울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대구 경북은 27일 오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은 물론이고 수확을 앞둔 농가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긴 장마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 과일 껍질이 타는 일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비교적 작황이 좋은 편인데 문제는 태풍입니다. 폭염이 오니까 이 태양이 익어갖고 지금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전부 다 뿌리도 지금 다 상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태풍이 또 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을 못합니다. 지난 22일 발생 당시 소형급이던 제8호 태풍 바비는 현재 중형급으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고온 해수구역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25일 밤부터는 더 강한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비보다 강한 바람이 특징으로 초속 45m에 이르는 순간 최대 풍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커다란 바위도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27일 목요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최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은 26일 오전에 비가 시작되어 28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바비와 닮은 꼴로는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이 꼽힙니다. 당시 전국적으로는 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북은 축구장 100개가 넘는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 지어진 대구시 1호 수소충전소는 시 운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전기차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4곳을 지을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는 북구, 내년엔 동구 혁신도시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시민 10명 중 6명은 경주시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정 만족도와 행정 수요를 조사한 결과 60.5%가 경주가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준하경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55.9%, 불만족은 32.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대인 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2%포인트입니다. 고 정규문 작사가에 대한 추모 공연이 23일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 속에 열린 이번 공연에는 지역 가수들이 참여해 정규문 선생이 노랫말을 쓴 마지막 잎새와 바다가 육지라면, 먼 훗날 등을 선보였습니다. 1942년 경주시 현곡면에서 태어난 정규문 선생은 1967년 만추를 시작으로 50여 년간 1,000곡이 넘는 가사를 남긴 한국 가요계의 거장으로 꼽힙니다. 청송군의 대규모 돈사 신축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사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송군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청송군은 상수원 수지를 보호하고 주요 관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돈사를 짓지 못하도록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 불허가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들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청송군을 상대로 1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성의 필요가 크다며 모든 소송에서 청송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 남은 항소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의 판매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이소의 7월 말 기준 매출액은 84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1,000만 원을 이미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올해 사이소몰에 입점한 업체 수는 915개, 회원 수는 19,3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업체 수는 59%, 회원 수는 175%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바일 앱 고향장터 사이소 오픈으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네이버와 카카오, SSG닷컴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한 제휴를 확대한 것이 매출 견인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위가 그치고 가을이 온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화요일 우리 지역은 여전히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의성과 문경 등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지나간 뒤로 수요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